두도에서 멸치 액젓과 어간장, 신선한 원초에 국내산 들기름 함유로 더 고소한 화성 다원김에서 다원 들기름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인생 뭐 있니 전세 아닌 월세 때 되면 방 빼는 게 인생이야. 삶이 힘들면 소리 질러봐. 다시 한번 가보자. 인생 뭐 있니 빠라람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제발 손님이 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경기 침체까지 덮치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72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 나는 그날까지. 손님으로 가게가 미어터지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원기 회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 옵쇼. 이 시간 저와 함께 사장님들 기 살려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손님들 어서 있어. 손님 몰고 다니는 가수 풍금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텐션 올려서 여러분들 기분 좋아지시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방송하고 있는 가수 풍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민생 지킴이 자영업자들의 희망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쿠팡 택배 본사에서 쿠팡 택배 기사님들도 추석에 하루 이틀이라도 쉬게 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왔습니다. 네, 그거 호소하다가 늦으셨군요. 그래서 택시를 탔는데 빨리 오려고 택시 탔는데 엄청 많기는 택시 기사님께서 그래도 애써주셨습니다. 그래요. 기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 안진걸 소장한테 내가 별명 하나 지어줄게. 예? 네. 날다람쥐. 예? 지각대장 지금 아니고요. 저기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잽싸게 또 화장실 뛰어갔다가 또 파파파파 오더니 여기 들어갔어. 예, 그걸 보셨군요. 그런데 손팻말은 또 어느새 꺼내가지고. 예, 그러니까요. 자, 우리 택배기사님들 추석 기간에 과로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다른 대기업 택배기사들은 3, 4일은 최소 쉰대요. 근데 쿠팡만 거의 하루도 못 쉰다고 해서 제가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예. 이번 6일 연휴인데 그 4일 동안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예. 자, 청취자 여러분들, 근데요, 사실 이 손님 온다 어서 옵쇼 이 코너가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예,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이 코너 만들어서 수많은 소상공인과 울고 웃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손님 온다 어서 옵쇼가 최고의 작가상 이 상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네, 예. 근데 맞아요. 하여튼 추억이 서리고 애정이 있는 코너인데 예, 저희가 이제 새로운 코너로 여러분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두 분도 이제 오래됐어요. 그동안 어땠는지 먼저 풍금 씨. 이제 저는 이제 노래를 하는 가수인데 여기만 오면 굉장히 보람되고요. 뭔가 되게 제가 이렇게 사회에 뿌듯하고. 환원하는, 그러니까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굉장히 애국자가 되는 방송이었었거든요. 예.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요. 네. 또 이달에 작가상도 있었지만 이달에 PD상 수상도 저희가 이 코너로 이제 야. 받았는데 너무 좋은 코너. 안진걸 소장도 꽤 오래됐는데 날다람쥐 예. 소장님 뭐 오늘 마지막 날 또 별명을 붙여가지고 더 부를 게 없네. 예, 너무 영광입니다. 날다람쥐는 이달에 출연자상을 노렸으나 불발된 안진걸인데요. 여보세요. 이달에 DJ상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달에 출연자상이 없더라고요. 이달에 가수상도 그런 건 받아봤으면 없어. 좋겠어요. 예, 이달의 가수상 풍금 네. 수여합니다. 와, 오늘 저희들끼리 써야지. 감사합니다. 이달의 MC상 최일구 수여합니다. 와, 축하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받아보고 방금 싶어. 풍금 가수님의 애국자가 된다 그랬는데 저는 이 방송할 때마다 애민자가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우리 서민들과 중소상공인,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맞아요. 중산층. 사실 이분들의 경제가 서지 않고선 나라가 쓸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영업자가 서야 나라가 선다. 네. 서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런 말 했는데요. 잠시 쉬는 거로 생각하고 네. 반드시 더 그럼요. 재밌고 유쾌하게 반드시 돌아있다. 네.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더 네. 힘나는 코너 예. 해야죠. 자, 그죠?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 하니까 더 열심히 청취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자고요. 자, 오늘 손님 온다 어서 옵쇼 코너 마지막을 장식해줄 사장님 두 분을 이제 모실 건데요. 특징은 두 가게 모두 당당히 30년 이상 한 가게를 지켜왔다는 점입니다.
먼저 풍금 씨가 첫 번째 사장님 사연부터 소개해 주세요. 저희는 광주 곤지암에서 가족과 함께 흑염소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3년부터 어머니가 식당을 개업하셨고 아버지는 흑염소 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직접 농장까지 운영하다 보니 일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저는 삼형제 중 장남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등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가족을 지탱해 주신 부모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이제는 당당히 가업을 물려받아 씩씩하게 이 가게와 가족을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사료부터 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 운영이 정말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30대의 젊은 패기로 저는 당당히 이겨내 보렵니다. 허리케인 라디오가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세요. 네, 경기도 광주 곤지암이죠. 수양농장의 아드님, 첫째 아드님 전화로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93년부터 하셨다니까 전통이 있는 식당인 것 같은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일단 저희는 식당이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295번 길 110-3에 위치해 있고요. 전국에 저희 집과 동일한 상호가 없어서 내비에 수양농장 가든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입니다. 수양농장만 검색을 내비에서 하더라도 바로 경기도 광주 곤지암 수양농장에 나온다. 수양농장 가든입니다. 가든. 네, 네. 알겠어요. 네. 가든이 좋은가 보죠? 좋아요. 저희 동원도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한강 보여요? 네. 한강이요? 네. 여기 저 계곡에 위치해 있어요. 계곡. 예. 네네. 그러면 자 본인 소개 좀 먼저 좀 들어볼게요. 네. 제 이름은 김진태고요. 37살입니다. 수양농장 가든이라는 흑염소 전문점 가업을 승계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와, 그러니까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거죠. 계곡이 있고. 네, 대산님 천혜의 지역에 자연이네 거기가. 그렇죠. 지역 관광지나 자랑거리도 많을 것 같아요. 저희 동네를 자랑한다면 저희 수양일리는 좌우측 산자락 아래 계곡 물줄기를 타고 네. 이어지는 그런 대산임수 청정 지역에 자리해 있는 곳이에요. 야, 여기 저 PD들이 띄워졌네. 이야. 광주 수양 농장 가든. 진짜 산 속에 어디 별장에 들어가 계신 것 같아 지금. 아, 그런가요? 차 끌고 오시는 손님도 꽤 되시는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주차장에 아주 승용차들도 질비하게 서 있고요. 예. 네. 네,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사장님. 부모님께서 경영하실 때는 몰랐는데 직접 해보니까 훨씬 힘들다. 그래서 오히려 가족들도 또 부모님에 대해서도 더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일단 저는 ROTC 장교로 2년 4개월을 군복무를 했고요. 네. 제약회사에서 3년간 영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나 회사 다닐 때는 이제 쉬는 날이면 이제 식당 일을 도와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들어온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 어쩌다 한번 식당 일을 돕는 거랑 식당을 운영하는 것과는 이게 천지 차이였다는 걸 경험하면서 계속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죠. 훨씬 힘드시죠? 해보니까. 그럼요. 훨씬 힘들어요. 예, 좋습니다. ROTC 출신이셔서 그런지 되게 목소리가 활기차시고 패기 넘치시는 예, 것 같아요. 패기가 느껴집니다, 그렇죠? 사장님. 너무 네, 감사합니다. 어디서 근무하셨는데요? 저 3사단 철원에서 근무했습니다. 백골. 예. 오. 저는 24단 나왔는데요. 아, 예. 3사단 지역으로 RTC 훈련 겨울에 한번 갔은 적이 있었는데. 아, 거기 그러셨군요. 3사단 그 사령부 앞에 가면 그 해골 그 마크 네, 딱 해골 있죠 마크. 거기. 맞아요. 무섭더라고. 지금 흑염소 고기 요리 사진을 다들 보고 있는데요. 네네. 밖에서 김경래 PD 저 아저씨가 그냥 침을 질질 흘고 입만 쩍쩍거리고 있네. 아이고 참. 흑염소 고기 저는 한 2번인가 먹어봤는데 이게 네. 정말 고소하고 쇠고기하고 또 다른 맛이에요. 뭐가 다른 거예요? 저는 쫄깃쫄깃하고 한 번도 접해보질 못해가지고. 여성분들도 저 미용식으로 많이 먹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몇 마리나 키우고 계세요? 저희 한 200여 두 정도 사육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가든 음식점 주변에서? 네, 가든 바로 옆에 50m 옆에 저희 농장이 같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방목을 하는 거예요, 염소들? 완전 방목 개념이 아니고요. 네. 이제 농장 바로 뒷산에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네. 그쪽 운동장으로 활동을 하다가 먹이 활동할 시간이 되면 다시 이제 건초를 먹으려고 들어오고요. 그 그렇게 TV 화면에서 많이 보던 그런 식이네. 그 몇 평 정도 돼요? 면적은? 제가 그 평수 같은 거는 저희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저 넓겠죠. 인터넷 예. 블로그인데 그 짤방으로 네. 해서 흑염소탕이 바글바글 끓는 장면이 계속 나오고 예. 아, 오늘 흑염소 비 오는 날 먹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흑염소 탕국물에 소주 먹어봤습니다. 2달 전에 강화도에서 한번 아이고 먹어봤습니다. 좋겠어요. 아니 네. 근데 제가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흑염소가 그 동의보감에도 기록돼 있을 정도로 건강에 좋다는데 그냥 일반 메 하는 염소하고 뭐 목소리가 다른가요? 아니면 뭐 체격이 다른가? 뭐가 다른 거예요? 일단 흑염소는 까맣니다. 그쵸 사장님? 네, 그렇죠. 일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까만색 토종 염소는 이게 평균적으로 다 자란 성체 몸 길이가 한 60에서 80cm 정도 되는 그런 염소예요. 그래서 거친 나무 껍질 먹고 막 소화할 수 있는 강한 생명력을 지녔기 때문에 이제 일반 염소에 비해서는 각종 질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서 보통 흑염소 진액으로 내려서 건강 보조를 위한 식품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일반 옛날에 시골에서 키우던 그 흑염소하고 좀 다른 겁니까 품종이? 그렇죠. 그래서 토종 흑염소와 반대로는 이제 종축 개량이 된 염소들이 있는데 그런 건 다 자라면 60에서 100kg까지도 성체가 커요. 예. 그래서 그렇구나. 주로 이제 그런 염소들은 음식 요리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런 얘기 처음 듣네. 저도요. 부모님 위해서 흑염소 200도 진액. 키운다 예. 그랬죠. 200도. 네, 200여 도 정도 기르고 그저 있고요. 네. 염소한테 키우던 네. 염소한테 뿔로 받쳐본 적 있어요? 엉덩이 같은데? 그거는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비일비재.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염소 관리하시다가 무릎 십자 인대가 좀 파열이 되셔가지고 고생하신 적도 있으셔요. 야, 그 웃을 일이 아니구나. 그렇죠. 염소 염소 키우시니까 염소 네. 우는 흉내도 잘 내실 것 같아요. 염소가 이제 발정 나는 염소들은 좀 거칠고 공격적인 소리를 내요. 매 하는 이런 소리를 내고 예. 그리고 이제 배가 고플 때는 바이브레이션이 들어가는 소리를 내죠. 매 이런 식으로. 배고플 때는 매 아. 그러는구나. 네. 그리고 아플 때는 염소가 조금 톤이 하이톤이 되면서 매 하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그거를 오랫동안 사육을 하다 보면은 그 염소들의 소리 톤을 좀 보고선 염소가 배고프구나. 그러면- 위험한 상황이구나. 이런 그러면 옆에 가수 풍금 씨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네. 자 염소가 배가 고파 아파 맞아요? 네, 맞아요. 예전에 그 염소 창법 가수 임병수 선생님이 생각나네요. 아이스크림. 목소리를 엄청 떠시잖아요. 여보세요. 예. 그 대본에 없는 얘기는 저 진행자만 하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예, 네. 오늘 저 가수 풍금님 흉 보니까 갑자기 임병수 선생님 생각나요. 예. 그 사장님 그 다른 흑염소 집에는 없는 특별한 메뉴가 있다고 네. 자랑 좀 해주세요. 뭔가요? 저희 수양 농장 가면은 이제 상징할 수 있는 메뉴로 흑염소 숯불구이 메뉴가 있어요. 과거에 저희 농장이 경기도 최초로 흑염소 시범 사용 농가로 선정됐을 때 이 숯불에 구워서 먹어도 질기지 않고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마블링된 흑염소 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사용 노하우를 갖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 등심과 갈비를 양념을 하지 않고 구워서 먹는 이 흑염소 숯불구이 메뉴는 아마 전국에서 저희가 최초로 메뉴화했다고 사료되는 그런 음식이라 그 오랜 얘기- 역사와 그 얘기도 자부심이 처음 있어요. 듣네. 여기 나오네. 네, 흑염소 숯불구이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요. 이미지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넷에. 우와. 네. 이게 근데 양고기하고는 어때요 차이가? 양고기랑은 조금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흑염소는 원래 일반적으로는 좀 고산지대에 살고 좀 높은 언덕 같은 데에서 염소들이 자생해서 살다 보니까 좀 질기고 힘줄이 단단하고 이제 그런 특성이 있어서 고기를 구워서 먹지 못한다는 편견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그 아버지께서 흑염소 시범 사용 농가를 하고 계실 때 품종 개량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염소가 마블링이 잘 되고 부드러운 살코기로 구워서도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서서 그때부터 매뉴얼을 해서 그렇게 염소를 구워서도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특허도 내고 전국화 온라인 판매 같은 것도 해보실 만할 것 같은데요. 이제 특허는 이게 생고기 자체를 해서 특허가 될지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미지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판매를 뭐 밀키트나 뭐 그런 사업으로 판매하기는 아직 염소 자체가 좀 그 소나 돼지에 비해서는 체계가 좀 덜 잡혀 있어서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급하는데도 여기서 자급자족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서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한번 주제 넘게 네. 조언 한번 해봤는데요. 고맙고요. 그 30년 전통의 노하우가 있으시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네네. 이제 또 가업을 승계하고 요즘 예. 중소상공인 아까 우리 사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요즘 뭐 완전 불경기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다 같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힘든 일도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잘 극복했는지. 아, 일단 저희 같으면 이게 좀 업종의 특수성도 있고 그 흑염소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좀 잘 이렇게 자리를 잡아간 것도 있지만 일단은 30년의 세월이랑 입소문이 또 저희 지금까지 수많은 손님을 저희 가든에 데려다 줬었어요. 그런 반면에 반대로 저희가 가족들이 손님들이 많아질수록 손과 발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또 많이 지치고 피로해졌던 게 사실인데요. 네, 뭐 그래서 같은 시간과 노동력을 투입했을 때 보다 효율적인 업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고 뭐 그런 장비를 구비하게 되면서 앞서 얘기했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소상공인 분들도 그런 어려운 거는 좀 좋은 장비들이나 그런 좋은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하신다면 좀 도움되셔서 영업하시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아유, 싶습니다. 말씀이 와. 뭐 청산유수십니다. 아주. 아니 정말 터득하신 게 있으시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애정이 있으시니까 다른 분들께 이렇게 정성껏 듣고만 있어도 힘이 납니다. 제가 같은 사람도. 네, 맞아요. 고맙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맛있고 고기가 질이 진짜 좋다는 칭찬글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네네. 걸쭉한 국물이 일품인 건강 맛집 같은데요. 사장님 이렇게 정말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 이제 그 말씀 잘하시는 실력으로 홍보 한번 해볼까요? 네. 준비되셨죠? 네. 시작. 광복군 대장이었던 선주의 터를 이어받은 직계 자손들이 6대째 대를 이어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이 맛과 멋과 건강의 향연. 경기도 광주시 최초의 흑염소 요리 전문점 수양농장가든입니다. 저희 수양농장가든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하는 100년 가게로 선정이 되었으며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흑염소 요리와 흑염소 진액 출품작 금상을 수상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간 축적된 흑염소 사육 방법과 맛의 노하우는 계승 발전하여 지금의 메뉴들을 완성시켰습니다. 한식협회 최초 흑염소 조리명인으로 선정된 저희 어머니 임정임 대표가 만든 흑염소 요리와 추출기 5대를 직접 가동하여 제가 직접 달이고 추출하는 흑염소 진액도 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맛보러 오시기 바라고요. 이 유튜브에 수양농장가든 검색하면 흑염소 요리와 흑염소 진액 달이는 영상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채널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와. 홍보 아주 120% 하셨어요. 예, 유튜브까지. 야. 아니 근데 말씀 시작할 때 광복군 조상님이 계시다는 게 뭔 뜻이에요? 저희 여기 수양농장가든의 터는 저희 고조할아버지가 광복군 대장이셨어요. 예전에 만주에 계시면서 김구 선생님과 함께 4지구대장으로 활약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야. 이분이 처음 터를 잡고 사셨던 곳이에요. 여기가요. 와, 너무 막 마음이 더 그러니까. 훈훈해져요. 네. 한 청취자께서 네. 기자해도 되겠어요. 말을 또박또박 귀에 쏙쏙 들어오게 참 잘하십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아유, 별 말씀을요. 네. 근데 감사합니다.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자, 오늘 인터뷰를 기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곤지암의 수양농장 가든의 김진태 사장님 네, 사장 인터뷰 최고예요, 들어봤습니다. 사장님 수양 농장 가든 바로 구독 눌렀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현재 구독자 1,790명.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자, 아까 염소 창법 뭐 얘기했잖아요. 예.
김경희 PD가 이 노래 골랐네. 풍금 씨가 소개해 주세요. 임병수 가수님이 부릅니다. 사랑이란 말은 너무너무 흔해. 사랑이란 말은 너무너무 흔해. 너에게만은 쓰고 싶지 않지만은 달리 말을 찾으려 해도 마땅한 말이 없어. 쓰고 싶지 않지만은 어쩔 수가 없어. 그대 곁에 있는 순간 모든 걱정 사라지고 어찌하면 그대를 즐겁게 해줄까 하네. 내 마음이 책이라면 그대에게 선물하여 말로 표현 못한 이만 비켜주고 싶네. 사랑해 너를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를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어느 누구도 아닌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무나도 사랑하니 은근히 겁이 나고 이러다가 어쩌다가 돌아설까 떨려오고 괜한 걱정 한다 싶어. 바보 같다 생각지만 너를 내가 사랑하니 어쩔 수가 없네. 사랑해 너를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예, 진짜 염수창법 나오나 한번 해봐. 사랑해. 사랑해. 안소장도 한번 해봐. 옛날에 난미 노래 번안에서 많이 부르셨잖아요. 임병 선생님이 베비치타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염소창법 하라고. 그러니까 베비치타 나나나 알았어요. 예. 사랑이란 죄송합니다. 네. 그동안 허리케인 라디오 손님 온다 어서 오십시오. 공짜로 전국에 가게 홍보도 하고 소상공인들의 사는 얘기도 나눠봤습니다. 청취자들께 그동안 홍보된 가게 더 많이 찾아주시길 오늘은 정말 꼭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요. 가게에 대한 정보도 나와 있으니까요. 많은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 오후 3시 36분입니다. TBS 캠페인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9년 최우수 문화관광축제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가 10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안성맞춤랜드와 안성천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오감만족의 다양한 먹거리, 눈이 즐거운 일루미네이션, 화려한 출연진의 흥겨운 무대까지 깊어가는 가을 안성맞춤 바우더기 축제와 함께 신명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엔 감기 조심하세요. 환절기 감기 예방 팁 첫 번째. 건조해지는 가을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주시는 게 좋고요. 실내 습도는 5에서 60%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자주 손을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 주세요. 제철 과일과 채소도 충분히 드시고 적절한 운동도 하신다면 환절기 감기는 저만치 물러나겠죠? 당신이 있는 곳에 TBS 3시 3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에 계속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고양나들목 진출로에서 발생한 승용차 사고는 2시간 넘게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후 노지분기점에서 송내까지도 천천히 이동하고요. 시흥나들목 부근 4차로에도 방금 전에 승용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남양주에서 상일까지 정체, 이 사이 강일 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화물차가 한 대 보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옥산 분기점에서
목천, 안성 분기점 일대나 오산에서 동탄 분기점까지 또 기흥에서 신갈 분기점까지도 8km 구간 답답한데 신갈 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방면은 종암 분기점에서 정릉 램프까지 정체 이후 홍제 램프와 연희 램프 사이로는 3차로에 고장차가 한 대 멈춰 있습니다. 여파가 심하진 않으니까 미리 3차로로 차로 변경해 주시고요. 강변북로 일산으로도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50분 넘게 걸리는 가운데 가양대교 조금 앞돈 지점 1차로에 고장차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2시가 됐어요. 1구가 왔어요. 싱싱한 1구가 왔어요. 여러분의 라디오 싱싱한 1구가 왔어요.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대한민국 72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나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원기회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 오십시오. 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손님들 어서이서 가수 풍금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진걸 소장님, 예. 아까 임병수 씨 염소창법으로 뭐 남미 노래라고 그게? 아 죄송합니다. 예. 그 이태리 노래래잖아요. 이용 가수 지난주에 오신 이용 가수님의 그 사랑이란 그 번안곡 깜빡 속아 이탈리 노래인데 사랑이란 이거 가끔 헷갈려요. 예. 사랑이란 왠지 모르게 가슴이 떨리는 게 사랑이야. 이별이란 아이스크림 주세요. 아 왜들 이래 지금? 마지막이라서. 자, 손님 온다 어서 오십시오. 오겠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시간입니다. 두 번째 사장님은 요즘 참 쉽지 않은 업종 가운데 하나인데요. 바로 가구업계입니다. 이번에는 안진걸 소장이 소개해 주세요. 철없던 나이 20대에 이모부님이 하시던 일을 돕곤 했습니다. 그 일을 계속 이어온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은 빠르고 나름대로 많은 정이 들었네요. 어려운 시기 코로나에도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대출을 하게 되면 더 늪으로 들어갈 것 같아 최대한 버티고 버텼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나름 단골도 생기고 저는 이 분야에서 나름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가장 먼저 알고 반영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생활비를 아내에게 주지 못해 항상 미안하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하고 싶습니다. 고마워. 네, 수원시 가구거리에 있는 사장님입니다. 한은만 사장님입니다.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30년 하셨다니까 마일리지를 꽤 쌓으셨을 것 같은데 본인 소개 좀 부탁합니다. 저는 한은만이고요. 수원에서 그 가구점 한지 한 30년 됐고요. 네.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짝 긴장하고 계신가 봐요. 그죠? 네네, 좀 긴장됐죠. 뭐 딸꾹질 나오려고 그래요? 네. 긴장 푸시고. 가구 이름이 뭐예요? 업체 이름이? 저희는 이제 그 가정용은 아니고요. 뭐 킹 사무용 업소용 가구예요. 이제 가게 사무용 이름이니까 가구. 공장 이름이 킹 사무용 업소용 가구. 업소용 가구. 예. 오, 집안 가정용이 아니고. 네네네. 먼저 저 카페나 뭐 식당이나 이런데 이제 좀 납품 좀 하고 있어요. 회사 사무실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의자나 뭐 테이블이나 또 어떤 네. 제품이 있어요? 뭐 의자나 테이블이나 소파. 예. 예. 뭐 근데 하여튼 그게 카페가- 가정용이 아니고 예, 네. 사무용 업소용이다. 업소면은 뭐 가게 같은데 음식점 이런 데도 나가나 보죠? 그렇죠. 뭐 분식집서부터 식당, 뭐 카페, 하여튼 뭐 그 식당 쪽으로 이제 업소용 그 드시는 음식 드시는 데 쪽에 뭐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예. 예.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시나요? 이제 뭐 하청이죠. 아 하청으로. 받아서 예. 예. 근데 아까 사연에서 특히 네. 단골들의 니즈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게 이제 어떤 거예요? 어떤 노하우예요? 어떤 거요? 단골들의 니즈를 잘 네.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네. 네. 이제 이제 단골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고객 관리를 좀 해드리죠. 네. 그래서 이제 오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고객 관리 차원에서 좀 싸게 해드려야 되고. 예.
그러면 사장님 그 가구도 AS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단골분들 그런 것도 진짜 잘해주시는 거예요? AS는 우리가 단시일 내에 빨리빨리 해드려요. 오 빠르게. 그러니까 단골분들은 좀 더 저렴하게 해주고 AS도 바로바로 해주고. AS는 재빨리 해주시는데 말씀은 좀 느리시네요. 어디 고향이 어디요? 저는 여기 이제 안중 쪽인데요. 안중이요? 평택. 온양하고 가까워서 충청도 말을 많이 좀. 아니 마일리지는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마일리지요? 네. 나이를 말씀해 주세요. 네. 61년 소띠고요. 와, 소띠시구나. 네. 저보다 1년 후배시네. 근데 목소리 되게 젊어 보이시네. 그러니까 전혀 6학년 같지 않으세요? 4학년인 줄 알았어요, 목소리는요.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아까 대출 안 받으면 진짜 놀겠다. 대출 받으면 늪이다. 요즘 정말 자영업자들 가계부채 천조 돌파한다 해서 다들 걱정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근데 어떻게 버티셨어요? 사실 코로나 때 너무나도 힘드셔가지고 대출 없이는 못 버틴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이제 그 적자나는 거는 메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좀 적금이라든가 좀 깨야죠. 내가 내 욕심 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출을 받으면 또 이자 나가야 되고 어차피 또 갚아야 될 돈이고 그러다 보면 자꾸 이제 부담이 커지니까 그래서 이제 작은 것들 좀 이제 순차적으로 좀 있으면 좀 깨서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렇게. 그 수원시의 그 가구 거리에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수원에 가구 거리라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라인 이 골목 자체가 다 가구가 있어서요. 예. 어때요? 그 지역 동네 경기는? 여기도 이제 저쪽에 이케아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근처에? 네, 근처에 저쪽에 이제 기흥 쪽에 이케아나 또 이제 요새 박람회도 많이 하잖아요. 가구 박람회 같은 거 많이 해서 좀 요즘 많이 좀 힘들어해요. 이쪽 골목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 전만 해도 이제 그런 거 들어오기 전에는 괜찮았어요. 이쪽에 그래도 소비자들이 많이 여길 찾아주시고 이제 매출도 많았고 이제 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좀 주춤하죠.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기흥에 이케아가 생긴 거 있는데 근데 수원하고 가구거리하고 거리가 좀 있지 않아요? 한 20분이면 가죠. 20분을 더 투자해서라도 이케아를 가는 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 근데 거기도 이제 자기 이제 원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제 매장이 생겼으니까 가게 되고 거기서 또 보고 사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쪽이 이제 손님이 많이 줄을 수가 있죠. 예. 그 수원 가구거리 상권은 어때요? 전체적으로 그 코로나 이후 요즘 또 불경기로 어려운데. 이후에 힘들죠. 이후에 힘들어요. 지금 전체적으로도 다들 어려움 겪고 계신 거죠? 네, 좀 왜냐면 이제 여기는 이제 인건비들이 비싸니까 가구 업계는 인건비하고 이제 매장세들이 비싸요. 이제 가구는 이제 원래 자리를 좀 이렇게 많이 부피를 차지하니까. 그렇죠. 자리를 많이 차지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하 1층, 2층, 3층 쓰시는 사장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기가 매장세가 한 1,000에서 1,200 막. 큰 데는 1,500 이 정도 되니까. 월세가. 거기다 이제 직원분들을 좀 깔끔하고 이제 좀 전문적인 사람들을 써야 되잖아요. 손님들 오시면 잘 접대할 수 있는 그분들이 그 인건비가 보통 작아도 한 300-400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 자체가 그래 형성돼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잘 하니까 또 전문적으로. 다 그 자영업하시는 사장님들 다 같은 마음이실 텐데요. 그 아내분께 그 생활비 적게 줘서 미안하다고 하셨다고 아까 사연에 봤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뚜렷하게 무슨 인터넷이나 이런 데로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들어오는 손님 받아서 일일이 팔다 보니까 조금 이제 매출이 좀 많이 좀 떨어질 수도 있죠. 지금은 인터넷 장사까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오픈 매장을 하다 보니까
좀 요즘들은 좀 그런 힘든 게 있죠. 저희 이제 나이대가 좀 그렇잖아요. 네. 주로 지금 아내분께서 방송 듣고 계신가요? 들으라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듣고 있는지. 그러면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미안한 마음과 사랑하는 95.1. 마음을 담아서 음성 편지 한번 보내볼까요, 사장님? 그래요? 네, 이거 듣고 쑥스러운데. 계시니까 편지로. 네. 이럴 때 해야죠. 제가 하나 준비해놨는데 예예예. 해주세요. 잠깐만요. 적어두셨나 봐요. 주머니에서 메모지 꺼내시나 봐 지금. 여보, 결혼해서 아들들 낳아주고 가부장적인 신랑 만나 부부싸움 할 때마다 많이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두 아들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우고 행복한 가정 꾸리게 돼서 부인한테 너무나 고맙소. 두 아들 어렸을 때 엄하게 했어도 건강하고 잘 크고 직장 잘 잡아서 안정된 생활 해줘서 너무 고맙고 대견하다. 아들들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꾸리고 잘 살아보세. 사랑해. 자, 아이고 잘. 시절 부시는 것 같아. 야.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오지진다. 저기 한 사장님, 예. 저기 절대로 결혼식 주례는 쓰지 마세요. 다 잘 것 같아요.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두 아들들 잘 자라줘서 고맙고 아내는 잘 참아줘서 고맙소. 고맙소. 너무 근데 전형적인 한국 아버님 스타일이에요. 약간 맞아요. 눈물 났어요. 울컥하네요. 사장님 울컥했어요. 표현은 제대로 안 하지만 그 사랑한 마음 느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진짜 마음이 우러나는 마음. 네. 그러니까요. 자, 울컥했어요. 예, 사장님 그러면 우리 허리케인 듣고 가시는 손님들은 조금 더 할인해 주시나요? 네네. 할인해드리죠. 예, 여러분 들으셨죠? 수원 가구머리. 예. 자, 한 번 더 제대로 홍보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시작하면 해주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여기는 수원 권선동 가구거리에 있는 킹사무용 업소용 가구입니다. 이쪽에 오시면 가정용이나 사무용이나 업소용들이 구비되어 있는 골목이에요. 그래서 다 구비되어 있고 상, 중, 하로 해서 가구들이 구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서 구경하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 홈페이지도 있으신 거죠? 인터넷? 저희는 이제 홈페이지는 그냥 네이버 카페만 운영하고 있고요. 네이버 카페. 네, 카페만 돼 있고. 예. 예, 킹 사무용 가구 들어가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카페 이제 사무용 가구만 이제 카페 하고 있고 인터넷 판매는 저희가 이제 안 하고 있어요. 예, 아직은. 알겠어요. 전화번호는 어떻게 돼요? 가게 전화번호? 031-256-9810입니다. 예. 031-256-9810. 네네네. 예, 알겠어요. 한우만 사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부자 되시고요. 예,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예. 네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사장님 화이팅. 자. 고맙습니다. 이렇게 수고하세요. 네네. 네네. 마지막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손님 온다 어서 옵쇼의 마지막 청취자 사장님과 연결을 마쳤습니다. 예,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두 분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한 말씀씩 시즌 2를 기약하면서 자 풍금 씨, 예? 예, 한 말씀. 좀 울컥하는 것 같아요. 울고 있어. 아니 아유. 사장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아내분께 생활비를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고 네. 얘기하셨는데 많은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마음이 다 똑같으실 거잖아요. 가장의 무게가 있으시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막 하는데요. 예. 진짜 이런 프로그램이 또 이렇게 시즌2가 꼭 나왔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이 들고 예. 전국에 계신 사장님들 진짜 힘내세요. 풍금이가요. 해드릴 건 없지만 노래로 정말 힘나시게 예. 응원 꼭 많이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사장님. 시즌 2 하면 예. 꼭 좀 나와주시고요, 네네. 풍금 씨. 자 또 안진걸 예, 사장님. 저도 방금 우리 한은만 사장님 그 영상 편지 들으면서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정말 표현을 안 하셨지만 자식들에 대한 책임으로 얼마나 열심히 새벽부터 일어서 밤늦게까지 정말 온갖 직장을 다 다니셨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고맙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서민 중산층들이 정말 피땀 흘려 일하는데 그 노력의 대가가 너무 작아서 네. 문제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뭐 양극화, 불평등, 민생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꼭 그런 거창한 얘기는 안 드려도 부디 우리 서민, 중소상공인, 중산층, 그다음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하는 분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가족들과 잘 살 수 있는 좋은 나라, 네. 좋은 정책 많이 호소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님 온다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응원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금시 안진걸 소장 고생했습니다 그동안. 자 전국의 사장님들 힘내시길 바라면서 다 같이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끝곡입니다.